자,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SQL부터 스프링 데이터 JPA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QL,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이란 말을 하는데, 데이터베이스가 뭔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데이터베이스란 게 뭐냐? 데이터베이스는 보통 데이터의 집합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리는 단어들이 있어요. 뭐냐면, 데이터베이스랑 DBMS 이거를 두 가지를 이제 헷갈려 하는데 음,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DBMS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 구글 입사 시험인가? 거기에서 나왔다고 해요. 저도 확실하진 않은데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 이 데이터베이스와 DBMS를 아주 어린 어린이 있죠? 어린이에게 설명하시오. 뭐 이런 문제가 나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음, 사실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와 DBMS를 어린이에게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보는 책 있죠? 아이들이 보는 책. 책에는 이제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보는 책도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 책들을 관리하는 건 누구예요? 엄마가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이제 책들을 관리하는 분, 엄마가 이제 책을 관리한다. 그래서 DBMS는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란 뜻이거든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DBMS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는 책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본다면, 어, 엄마는 그 책을 관리하는 분이니까 DBMS라고 볼 수 있다. 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 무슨 책이 데이터베이스입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저한테 물어볼 수 있는데,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어린이한테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어린이한테는 이제 네 책은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게 누구야? 엄마. 엄마는 DBMS야.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건 말 그대로 데이터의 집합을 말하고요. 그 엑셀 같은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엑셀 보시면 여러분들 엑셀에다 이런 표를 많이 만드시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아이디라고 해주고 이름, 전화번호, 뭐 이메일 이런 식으로 해준 다음에 아이디 1번 홍길동 010 뭐 1111 22 뭐홍 gmail.com 이런 식으로 정보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엑셀에다가 하나 더 복사해서 이번엔 2번 아이디는 2번이고 뭐 고길동 그다음에 전화번호 적어주고 얘는 이제 아이고 죄송합니다. 메일 시스템이 갑자기 열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엑셀 파일을 쭉 만들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엑셀 파일도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트 하나하나가 데이터베이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시트를 관리해주는 엑셀 프로그램 자체가 일종의 이제 DBMS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여러 응용 시스템들의 통합된 정보들을 저장하여 운영할 수 있는 공용 데이터 집합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 프로그램들이 하나의 데이터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저장, 검색, 갱신할 수 있도록 데이터 집합들끼리
연관시키고 조직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뭐 사원 정보, 부서 정보,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제 연관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조직화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을 보면 좀 어려운 말들이 나와요. 뭐 실시간 접근성을 가져야 된다, 계속적인 변화가 있다, 동시 공유성이 있다, 내용 참조가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런 이론적인 내용을 초보자들이 배우면 너무 졸리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넘기도록 하고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DBMS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 응용 프로그램들이 동시에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러한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즉 DBMS에는 어떤 게 있느냐? 오라클 DBMS, 마이크로소프트의 SQL 서버, SQL 서버라고도 하죠. MySQL, DB2, IBM의 DB2 이런 것들이 DBMS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DBMS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DBMS는 뭐냐?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1970년도에부터 이제 논문이 만들어졌거든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논문이 만들어졌고, 그 논문을 실제로 가장 먼저 구현한 곳은, 자, IBM이 논문을 만들었잖아요. IBM에 있는 요 양반이 이제, 논문을 가장 먼저 만들었는데, 문제라기보다는 이 논문을 보고 실제로 상용화한 건 오라클이에요. 그래서 오라클이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키와 값들의 간단한 관계를 테이블화시킨 매우 간단한 원칙의 개념의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고 점점점 이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셔야 될 키워드가 있어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가?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용할 DBMS는 MySQL을 사용할 거거든요. MySQL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1996년도에 첫 공식 버전이 발표돼서 계속해서 버전업되고 있죠. 네. 그런 이제 굉장히 유명한 DBMS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려면 어떻게 하느냐? 네, 이 MySQL DB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치를 해야 되겠죠? DBMS도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컴퓨터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글에서 MySQL 다운로드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MySQL 다운로드라고 검색해 보시면 MySQL.com 사이트에서 MySQL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죠. 눌러보면 링크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 이제 MySQL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MySQL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에 설치하시려면 여기 링크 MySQL 커뮤니티라는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거든요. 요거 눌러주신 다음에 보시면 또 굉장히 복잡해요, 여러분들 그죠? MySQL 설치하시려면 근데 여기 보면 MySQL 인스톨러 포 윈도우즈라고 해서 윈도우즈형 인스톨러도 받을 수가 있고 보통 MySQL 커뮤니티 서버 요걸 설치하시면 됩니다. MySQL 커뮤니티 서버라는 걸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면 여러분들께서 MySQL DBMS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맥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맥 OS가 나와 있는데 윈도우 사용자라면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MySQL을 직접 설치하고 이런 걸 해보니까 굉장히 고생하세요. 굉장히 고생합니다. 설치가 잘 안 돼요. 뭐 설치되고도 뭔가 뭐가 안 돼요. 이렇게 굉장히 고생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설치 파일을 받아서 설치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설치할 겁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MySQL 뭐 윈도우즈 설치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설치 버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거 보시면 뭐 블로그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MySQL 10, 윈도우즈 10에서 설치하는 방법
이게 나오죠? 다운로드 받아서 블라블라블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설치를 합니다. 자,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이렇게 설치하다 보면 문제가 있고요. 문제가 있고, 문제가 발생하면 또 지우고 다시 설치해야 되는데, 잘 삭제도 안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MySQL을 사용하시려면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도커를 이용한 설치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도커 데스크톱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 도커라는 걸 이용해서 설치해 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설치할 수가 있고 나중에 삭제하고 싶을 때는 역시 아주 깔끔하게 삭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커 컴포즈라는 걸 도커 데스크톱이라는 걸 이게 여러분들 설치하시면 이 도커 컴포즈라는 것도 함께 설치가 되거든요. 이 도커 컴포즈라는 프로그램이 함께 설치가 되는데 이걸 이용해 주면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 컴퓨터에 MySQL DBMS 설치할 수가 있죠. 맥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도커 데스크톱을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윈도우즈 10 같은 경우에는 이 WSL2라는 걸 먼저 설치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도커 데스크톱을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이 윈도우즈에 있는 WSL2는 뭐냐면, 윈도우즈 안에서 리눅스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있어요. 여러분들 윈도우즈 안에서 리눅스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WSL2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WSL2라는 걸 먼저 설치를 해주시고, 이 도커 데스크톱을 설치해주면, 이 도커 컴포즈란 명령을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윈도우에 보면은 윈도우 업데이트 기능 있잖아요. 그 윈도우즈 여러분들 사용하시다 보면은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는데 가끔가다 업데이트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이 최신 버전, 최신 이제 데이터로 업데이트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WSL2를 설치하고 도커 데스크톱을 설치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WSL2는 어떻게 설치하느냐? 그 구글에서 여러분들 윈도우즈 10 WSL 설치 뭐 이렇게 문서를 찾아보시면 이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치할 문서들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 보니까 제가 하나 눌러보면 이런 경로가 하나 나오죠? 네. 요 문서 보니까 WSL2라고 해서 설치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리눅스 환경에서 뭔가 리눅스 환경을 이게 자바로 프로그램을 하시려면 리눅스 환경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리눅스 설치가 어렵다고 하신다면 이 WSL2 환경을 설치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WSL2 환경을 설치하시려면 어떻게 하느냐? 먼저 이렇게 보니까 윈도우 터미널 설치하시고요. 음, 자, 윈도우 터미널은 뭐냐? 우리가 맥 사용할 때 보면은 터미널 환경이 훌륭하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제가 맥에서 보면 이렇게 이런 터미널 환경을 많이 실행을 하죠. 그럼 터미널 명령을 실행하면 이렇게 리눅스와 같은 명령을 이렇게 실행할 수가 있어요. 이런 터미널 환경을 많이 이용하는데 여러분들이 윈도우에서도 이 윈도우 터미널이라는 걸 설치하게 되면은 어, 맥, 맥 운영체제에 있는 터미널 환경 부럽지 않은 환경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WSL2를 설치하지 않잖아요. 이 WSL2를 설치하지 않으면 이 윈도우 터미널이 기본적으로 파워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윈도우 터미널 환경이 이렇게 설치가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은 이 WSL2를 설치하시고 이 윈도우 터미널에서 리눅스 환경으로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여하튼 어, 마이크로 여러분들이 윈도우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있죠? 윈도우 스토어에서 이 윈도우 터미널을 좀 다운로드 받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뭐 제가 이 문서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고 제 윈도우 컴퓨터에 설치를 해봤거든요. 이 경로는 제가 이따 영상 올릴 때 제가 이 경로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WSL2 활성화를 위한 DISM 명령어라고 해서 이 두 가지 명령을 실행해줘야지만 파워쉘 환경에서 두 가지 명령을 실행해야지만 WSL2 환경을 설치할 수가 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관리자 모드로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하면 됩니다. 제가 이 설치하는 과정을 제가 영상으로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이따 올려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 dism 명령 이 두 줄을 꼭 실행해 줘야 돼요. 터미널, 이 관리자 모드로 실행한 파워쉘에서 두 줄을 실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스토어에서 보면은 WSL용 리눅스 배포반이 있거든요. 이걸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가보시면 이렇게 우분투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데비안도 있고 몇 가지 리눅스가 있는데 이 우분투가 사용자가 쓰기에는 좀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이 우분투를 검색을 하시고 이렇게 검색 버튼에서 우분투라고 검색하셔서 이거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럼 설치를 하시면 이렇게 다운로드 이렇게 받게 돼요. 근데 다운로드만 받고 끝내면 안 되고 이 실행 버튼을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실행 버튼을 눌러 주시면 여러분들 이 우분투가 이제 여러분들 이 우분투가 리눅스거든요. 이 리눅스가 윈도우 컴퓨터에 설치가 되고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아이디 이 리눅스에서 사용할 아이디와 암호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파워쉘에서 WSL-L 옵션을 이렇게 주게 되면은 이렇게 우분투가 설치되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도커 데스크톱을 설치하려면 WSL2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설치가 되면 WSL-L- 버전 표시 이렇게 명령을 내려보면 터미널에서 1버전이라고 나와요. 2버전이 돼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2버전이 되도록 하려면 이런 명령을 수행하셔야 됩니다. 터미널 상에서 WSL-set 버전 우분투 2라고 해주시면 WSL2 버전이 적용된 우분투가 이제 설치가 돼요. 그래서 터미널에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우분투 2 버전이 설치된다고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WSL2 환경이 마련이 돼야지만 이렇게 2 마련이 되면 그 윈도우 터미널에서 보면 여기 더하기 버튼이 있거든요.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우분투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분투를 선택하게 되면 여러분들 리눅스 안에서 뭘 할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 윈도우 환경 있죠? 윈도우 환경에서 우분투 터미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맥 환경 부럽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이제 WSL2를 이제 설치한 다음에 윈도우 10 사용자는 도커 데스크톱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도커 데스크톱을 설치하면 뭐가 같이 설치가 된다고 했어요? 도커 컴포즈가 설치가 된다고 했죠.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할 파일은 뭐냐면 이 docker compose.yml 파일이에요. 자, 이 docker compose.yml 파일을 준비하는데 이 파일은 일반 텍스트 파일이거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으로 에디팅할 수 있는 텍스트 파일인데 이 파일을 준비해 주면 되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입력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올렸어요. 어디다 올렸냐면 이렇게 이제 기스트라고 해서 제가 따로 올려놨거든요. 그럼 이걸 이만큼 복사해가지고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이걸 복사해서 이 부분을 복사해서 제가 MySQL2라고 저는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MySQL2라고 폴더를 만들고 여기서 이제 docker compose.yml 이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이 안에다가 이렇게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도커 컴포즈가 이 내용을 읽어드려서 리눅스 환경을 자동으로 띄워주는데 이 환경 설정에 있는 이 내용을 좀 여러분들 고쳐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MySQL DBMS의 루트 암호거든요. 이 부분이 저는 이걸 루트 1234 루트 암호는 루트 1234라고 할 거고 MySQL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이제 좀 바꿔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꿔줄 거냐? 저는 이렇게 바꿔줄 겁니다. 루트 암호는 루트 1234라고 할 거고요. MySQL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example-db, MySQL 유저 이름은 userstory, MySQL 패스워드 이름은 u1234 이렇게 바꿔줄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도커 컴포즈란 파일을 만들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실행할 환경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 텍스트 파일만 하나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맥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도커 폴더 만들어주시고 홈 디렉토리 밑에 도커 폴더 만들어주시고 그 밑에 MySQL 폴더 만들어준 다음에 이 파일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윈도우즈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뭐 C 드라이브 루트 밑에다가 도커 폴더 만들어주시고 그 밑에 MySQL 폴더 만들어주시고 그 밑에 도커 컴포즈.yml을 놓으시면 됩니다. 폴더는 어떤 폴더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 전화가 와서 죄송합니다. 음, 폴더는 어떤 폴더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도커 밑에 MySQL, 도커 밑에 MySQL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뭐 D 드라이브에다 만드셔도 되고 E 드라이브에 만드셔도 됩니다. 각각의 폴더에다가 도커 컴포즈.yml 파일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만들어 주시고 루트 암호, 데이터베이스명, 유저명, 패스워드명만 바꿔주시면 돼요. 자, 이 커맨드 부분은 뭐냐면 MySQL DBMS가 실행될 때 사용되는 옵션들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캐릭터 셋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캐릭터 셋 서버라고 해서 DBMS 서버가 UTF-8MB4 형태의 이제 문자를 사용해라 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문자 형식을. 그럼 UTF-8MB4가 뭐냐면 이거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구글에서 한번 검색해 볼게요. UTF-8 MB4 UTF-8 MB4 그 다음에 아이콘 이렇게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UTF-8 MB4가 뭐니? 뭐 이렇게 검색을 하고 있고 뭐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그 이모지라고 있잖아요. 이모지. 여러분들 아이폰이라든가 안드로이드 폰 이런 거 사용하시다 보면은 요 이모지라는 게 있죠. 이모지라고 제가 검색을 해보면 이런 거, 이런 아이콘. 여러분들 그 아이폰에 보면은 그 메시저 그 문자 메시지 이런 거 보낼 때 보면은 아이메시지 이런 거 보면은 이모지 이렇게 보내잖아요. 이런 아이콘을 보낼 때. 그런데 이런 이모지 정보도 DBMS에 저장하게 하려면 이런 이모지 정보를 DBMS에 저장하도록 하려면 캐릭터 셋을 UTF-8 MB4 형태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모지를 저장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즘 프로그램 짤 때 그 모바일 연동 프로그램 이런 거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면 모바일 연동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으로 글을 입력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글을 입력할 때 이렇게 이모지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여러분들 프로그램 게시판 같은 거 만들었는데 사용자가 이모지를 열심히 입력해가지고 글을 썼는데 이모지가 이모지 부분이 빠지고 이제 저장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뭐 데이터가 날아가는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이모지까지 저장하도록 하려면 이 캐릭터 셋 서버, 그 다음에 컬렉션 서버 이 옵션에다가 이렇게 UTF-8 MB4랑 UTF-8 MB4 유니코드 CI 요거를 이제 DBMS 실행할 때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볼륨스라는 부분은 뭐냐? 볼륨스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도커를 공부하시면 좀 이해가 되실 텐데 이 볼륨스 부분은 뭐냐면 사실 이 도커를 실행하잖아요. 그럼 도커로 서버를 실행하게 되면 도커가 종료되면 그 안에 있는 데이터도 몽땅 사라져요. 그럼 우린 DBMS를 사용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를 우리가 저장하고 그 데이터를 조회하고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건데 데이터를 막 열심히 저장했는데 도커가 종료돼요. 그럼 그 데이터도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역시 울적하겠죠. 그래서 도커가 실행이 정지가 되더라도 데이터를 남기게 하고 싶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도커가 실행되는 환경이 있어요. 도커가 실행되는 컴퓨터, 도커 환경이 실행되는 컴퓨터가 있겠죠? 이 안에서 이제 도커를 실행하고 이 도커 안에서 MySQL, DBMS가 이렇게 실행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의 도커 환경이 실행되는 컴퓨터, 저는 이제 맥 컴퓨터고, 여러분들은 이제 윈도우즈 환경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환경에서
도커를 우리가 도커 데스크톱을 설치한단 말이에요. 도커 데스크톱을 설치하고 도커 데스크톱 안에서 MySQL DBMS 실행했는데 얘가 종료되면 내가 열심히 저장을 한 데이터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게 종료가 돼도 데이터가 계속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계속 남게 하려면 어떻게 해주냐면 이 도커 환경이 실행되는 컴퓨터 여기에다가 폴더를 만듭니다. 도커 환경이 실행되는 컴퓨터에 폴더를 만들고 요 도커 환경에서 사용되는 이 DBMS가 이 폴더를 사용하도록 하는 거예요. 즉 도커 환경에서 이 도커 환경 바깥에 있는 폴더에다가 저장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종료가 돼도 어떻게 되느냐? 종료가 돼도 이 폴더의 데이터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MySQL DBMS를 도커로 실행할 때 이 폴더에 있는 걸 사용하려고 하면 데이터가 삭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 환경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저는 실행하고 있어서, 일단 도커 환경을 제가 종료를 한번 할게요. 제가 지금 보면, 제 디렉토리 안에 보면 이렇게 docker compose.yml 파일 딱 하나만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만 있고 이렇게 하나만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볼륨스라고 돼 있죠? 지금 이 콜론 앞에 있는 이 부분이 뭐냐면 도커가 실행되는 컴퓨터의 폴더를 말해요. 도커가 실행되는 환경의 폴더를 말하고 이 부분은 도커 안에서 실행되는 DBMS가 가지고 있는 폴더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폴더를 여기 있는 폴더, 이거 얘네들은 뭐예요? 콜론 뒤에 있는 거는 도커 안에 실행되는 거예요. 즉 얘는 요게 이제 이 도커 안에 있는 얘거든요. 도커 안에서 실행되는 MySQL DBMS는 이런 폴더를 갖고 실행돼요. 이 폴더를 어디다 연결을 한 뜻이냐면 요 폴더. 얘는 어디에 있는 폴더냐면 도커가 실행되는 바깥에 있는 컴퓨터의 폴더예요. 이 폴더를 여기다 연결시켜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도커 안에서 실행되는 이 MySQL DBMS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폴더를 바깥에다 연결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종료가 돼도 얘는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럼 도커 컴포즈 파일을 만들어지고 이렇게 도커 컴포즈를 실행을 하면 어떻게 주느냐? 이 파일이 있는 곳에서 docker compose.yml에 있는 이 YML에 있는 이 파일이 있는 곳에서 docker compose 한 칸 띄고 up up 한 칸 띄고 -d 이렇게 옵션을 이렇게 실행을 해주시면 MySQL 서버가 실행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도커 데스크톱을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요, 윈도우도 이렇게 똑같은 화면이 뜨거든요. 이렇게 뜨는데 지금 보면 컨테이너 앱스 항목에 아무것도 없다고 나와 있어요. No container running이라고 해서 이 도커 환경에서 실행되는 컨테이너가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요 도커 컴포즈 쪽 YML에 있는 폴더에서 도커 컴포즈 of -d라고 치게 되면은 이게 컨테이너가 실행됩니다. 실행이 되는데 저 보세요. 이렇게 MySQL이 실행된다고 나온 거예요. 이걸 누르면 실제 MySQL 서버가 실행되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커는 리눅스 환경에서 실행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맥 컴퓨터긴 하지만 이 안에 리눅스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리눅스 환경에서 MySQL DBMS가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MySQL DBMS가 실행이 되면서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요 폴더들을 만들어요. 이 폴더들 데이터가 저장될 폴더를 만드는데 이게 바깥쪽에 있는 여기랑 연결되어 있어서 바깥쪽에 저장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실행이 딱 되고 나면, 자, 지금 아까는 요 파일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ls 명령으로 봤을 때 제가 ls-la 명령 내려보면 데이터베이스라는 폴더가 생긴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폴더로 가보면 여러 가지 폴더들이 있고, 여기 가보면 이런 파일들이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어요. 이 파일들이 뭐냐면
도커 안에서 실행된 MySQL DBMS가 생성한 파일들이에요. 여기에 이제 데이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동으로 생성된 이 데이터베이스 폴더를 여러분들이 삭제하거나 그러면 데이터가 몽땅 날아가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MySQL DBMS가 실행되고 있는데 그럼 MySQL DBMS 종료는 어떻게 하느냐? 종료는 도커 컴포즈로 종료하시면 됩니다. 이 폴더 같은 폴더에서 그러니까 이 도커 컴포즈 YML에 있는 폴더 안에서 도커 컴포즈 다운 이렇게 해주시면 종료가 돼요. 그럼 종료가 되면 이제 컨테이너가 실행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컨테이너는 종료됐지만 여전히 뭐가 남아 있냐면 데이터베이스 폴더는 남아 있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컨테이너가 종료되면 이 MySQL 이 도커 데스크톱에서 이 MySQL DBMS 컨테이너가 종료되면 데이터도 같이 사라지는데 이 폴더랑 이 폴더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종료가 됐더라도 여전히 데이터는 남아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데이터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다시 이제 도커 데스크톱 안에 있는 MySQL DBMS를 이렇게 실행하려면 도커 컴포즈 업 -d라고 해주면 다시 실행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 폴더 안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DBMS가 실행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도커 데스크톱을 이용해서 MySQL DBMS를 실행하고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MySQL DBMS를 설치를 했는데 DBMS는 이제 서버거든요. 그럼 이 서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DBMS를 사용하기 위한 클라이언트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MySQL 클라이언트 무료인 게 있어요. 뭐냐면 MySQL 워크벤치라는 건데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MySQL 서버에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MySQL 워크벤치가 아니더라도 SQL 클라이언트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 설치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MySQL 워크벤치는 어디서 다운로드 받느냐? 제가 구글에서 또 검색을 해볼게요. MySQL 워크벤치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다운로드 MySQL 워크벤치가 있습니다. 누르시면 이렇게 맥용도 있고 리눅스용도 있고 윈도우용도 있어요. 그래서 맥용을 선택하시고 이 다운로드 누르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누르시면 로그인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로그인 할 필요 없어요. 밑에 보시면 No thank you. Just start my download라고 되어 있는 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그럼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설치하시면 돼요. 그래서 맥 같은 경우에는 요 다운로드 받은 DMG 파일에 있는 걸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해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윈도우는 뭐 다음 누르면서 이제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되고 실행을 하면 이렇게 실행하면 이런 화면이 열려요. 웰컴 투 MySQL 워크벤치라고 해서 이러한 화면이 열립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열리면 이제 도커 환경으로 실행한 서버에 접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접속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시면 MySQL Connections라고 불리는 메뉴가 있죠? 여기 뭐 더하기 버튼, 아주 조그맣게 더하기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셔서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이 더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커넥션 네임, 뭐 커넥션 메소드 등등 이렇게 나오는데 127.0.0.1이 내 컴퓨터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되고 3306 포트는 아까 제가 도커 컴포즈를 보니까 여기 보면 3306 포트로 실행된다고 나와 있죠. 이 포트스에 있는 3306:3306은 뭐냐면 도커 환경이 실행되는 컴퓨터가 3306 앞에 있는 3306이 뭐냐면 도커 환경을 실행하는 컴퓨터의 포트를 말하고요. 뒤에 있는 3306은 뭐냐면 이 도커 환경에서 실행되는 MySQL DBMS의 포트를 말해요. 그래서 요 뒤에 있는 이 포트를 도커 환경이 실행되는 컴퓨터의 3306 포트와 연결을 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제 포트 포워딩이라고 하죠.
현재 이 컴퓨터, 도커 환경이 실행되는 컴퓨터에 3306에 연결을 하면 도커 안에 있는 DBMS에 연결을 해줘요. 이 포트와 이 포트를 어, 연결해줘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럼 MySQL의 기본 포트는 3306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연결을 해주도록 한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맥이나 윈도우즈에서 이미 3306 포트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4000이라고 써준다면 4000 포트를 내가 사용하면 이 4000 포트가 도커 안에 있는 MySQL 서버 3306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4000번으로 접속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설정 요 앞을 4000으로 고치게 되면 4000번 포트로 접속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호스트네임 127.0.0.1은 뭐냐면 도커가 실행되고 있는 컴퓨터의 IP고요. 3306은 도커가 실행되는 컴퓨터의 3306 포트인 거예요. 즉 이렇게 3306이라고 써주게 되면 이 포트가 뭐다? 이 컴퓨터, 도커 환경이 실행되는 컴퓨터의 3306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이 도커 환경이 실행되는 내 컴퓨터에 대한 3306으로 접속을 한 건데 포트 포워딩 돼서 도커 안에 MySQL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포트 포워딩 잘 모르겠으면 한번 검색해서 공부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유저네임은 뭐냐? 아까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유저네임은 이게 MySQL 데이터베이스의 유저네임, 아이디, 암호 이렇게 넣어준다고 했는데 저는 아까 도커 컴포즈를 어떻게 만들었었냐면 유저네임은 유어스토리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럼 제가 제 아이디 넣어주고 패스워드는 U1234였어요. 그럼 여기다 U1234를 넣어주고 OK 누릅니다. 여기 디폴트 스키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데이터베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이그젠플스 DB니까 이걸 이렇게 붙여넣기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테스트 커넥션을 딱 눌러주면 네, successful 접속 성공했다고 나오죠. 이러면 여러분들이 SQL 공부할 준비가 반은 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OK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OK 눌러주시면 어, 다시 이 DBM 요 이름을 적어주래요. 앞으로 요 이름으로 이제 자주 사용할 거니까 제가 로컬 MySQL이라고 하겠습니다. 내 로컬 컴퓨터에 MySQL. 그래서 OK 누르면 접속이 됩니다. 접속이 된 게 아니라 설정이 만들어졌네요. 설정이 만들어지고 이걸 누르면 연결이 됩니다. 그럼 요 안에서 이제 뭘 할 수가 있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SQL을 입력하여 SQL 입력해서 데이터 조회하거나 값을 입력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 이런 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되면 이제 MySQL 워크벤치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MySQL 워크벤치를 이용해서 접속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뭘 만들어 볼 거냐? 이제 DBMS도 설치가 됐고 DBMS 설치가 됐고 그 DBMS에 접속까지 한 거잖아요. 접속까지 했으니까 명령을 좀 수행할 거예요. 자, 이 워크벤치는 클라이언트라고 했었죠? 여기다 우리 여러분들이 SQL이라는 걸 입력할 수 있습니다. 셀렉트. 제가 첫 번째 SQL을 넣어볼게요. 버전, 콤마, 커런트 언더바 데이트, 세미콜론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나서 위에 보시면 번개 모양 아이콘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번개 모양의 숫자 1이 써 있는 아이콘이 있는데 이 커서가 있는 위치에 있는 거를 실행하라는 뜻이에요. 요 커서 있죠? 이 커서가 있는 위치에 있는 요 SQL을 실행하려면 숫자 1이 써 있는 번개 모양 아이콘을 눌러주면 됩니다. 이걸 눌러주게 되면 이 SQL이라고 불리는 얘가 이제 어디에 전달되는 거냐면 DBMS에 전달이 돼요. DBMS에 전달이 되면 DBMS에서 실행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자, 클라이언트 있죠? MySQL, 워크벤치. 이게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SQL을 입력했어요. 이게 SQL인데 입력하고 나서 실행을 누르게 되면 이 클라이언트에서 실행되는 게 아니라 이 SQL이 전송이 됩니다. 어디로 전송이 돼요? 이 SQL이 MySQL DBMS에 이제 전송이 됩니다.
전송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서 SQL이 파싱이라고 하거든요. 분석되고 실행이 되죠. 실행이 된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실행이 된 다음에는 이 MySQL 워크벤치 쪽으로 그 결과가 이렇게 날라오게 되는 거죠. 즉 SQL 실행 자체는 이 DBMS에서 실행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실행 결과가 이렇게 날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실행 결과가 날라오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버전은 8.0.29. 제가 도코로 설치한 MySQL 버전이 8.0.29라는 거고요. 제가 어떻게 도코를 실행했었냐면 지금 여기 보니까 이미지가 MySQL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도코 이미지를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게 되는데 얘가 이제 8.0.29 버전이라는 뜻이고요. 현재 오늘 날짜 2022년 10월 11일 도커 환경이 실행되는 컴퓨터의 날짜를 말합니다. 그 날짜가 이제 2022년 10월 11일이라고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 우리가 최초로 SQL이라는 걸 실행해 본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 만들 때 헬로 월드 찍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헬로 월드 찍은 것처럼 DBMS 설치하고 데이터베이스 버전이랑 날짜를 찍은 겁니다. 그런데 자, 이 SQL이 저희들은 지금 MySQL에서 실행하는 SQL을 실행했잖아요. MySQL DBMS 실행하는 SQL을 실행했는데 이 SQL이 DBMS마다 약간씩 동작이 달라요. 그래서 이건 MySQL에서 동작하는 쿼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SQL이라고 하고요. 이 SQL은 실제 읽을 때는 쿼리라고 읽어요. 제가 쿼리 이런 말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할 텐데 쿼리는 SQL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SQL은 세미콜론으로 끝납니다. 이 세미콜론이 끝날 때가 한 문장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SQL이 쿼리가 실행이 되잖아요. 쿼리가 실행이 되면 실행된 시간이랑 건수가 출력이 됩니다. 실행된 시간과 건수가 출력돼요. 여기 보시면 액션 아웃풋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얘가 이제 실행된 시간이랑 뒷부분 보시면 이렇게 한 건의 로우가 지금 리턴됐다고 나오죠? 한 건의 로우가 리턴됐고 0.0068초가 걸렸다고 나와 있어요. 굉장히 시간이 짧죠? 그래서 요게 지금 실행했던 이렇게 한 줄이 나왔잖아요. 이 한 줄이 하나의 로우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의 로우라는 뜻이고 지금 여기 버전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의 컬럼이라고 합니다. 컬럼. 이거는 하나의 로우라고 하죠. 그리고 컬럼과 로우가 겹쳐지는 이 부분을 우리는 이제 필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대소문자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몽땅 대문자로 쓰든지 몽땅 소문자로 쓰든지 대소문자를 구별하든지 대소문자를 이렇게 섞어 쓰든지 결과는 똑같게 나옵니다. 심지어 이렇게 계산기로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이 MySQL 클라이언트를 계산기로도 쓸 수 있는데 자 여기다가 또 셀렉트 해볼게요. 셀렉트라는 거 뒤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식을 써줄 수가 있어요. 사인값 파이 4 플러스 1 곱하기 5 세미콜론 해줘서 제가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번개무늬 모양 아이콘이 있죠. 이걸 누르게 되면 전체 다 실행되거든요. 다시 한번. 근데 커서가 위치하고 있는 것만 실행하고 싶으시면 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보시면 쿼리라고 해서 보면은 커맨드 현재 커런트 스테이트먼트 현재 위치에 있는 걸 실행할 때는 이게 뭐예요? 커맨드 엔터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얘는 이제 파이 함수인데 파이 값을 구하는 함수예요. 실제로 한번 구해볼까요? 이렇게만 써볼게요. 셀렉트 파이 가로 열고 닫고 세미콜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3.141593 이렇게까지 나오죠. 요거를 이제 나누기 4 이렇게 해주면 나누는 4 값이 나오고 이거를 사인 값을 구하고 이렇게 된 거죠. 뒤에 있는 이 부분은 뭐예요? 4 더하기 1, 5 곱하기 5니까 25가 나온 거죠. 이렇게 이렇게 셀렉트 뒤에 어떤 계산식을 넣어서
여러분들 계산기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얘는 이제 MySQL에서 사용되는 쿼리입니다. 그리고 여러 문장을 연속으로 붙여서 쿼리도 실행이 가능해요. select 버전, select now 이런 식으로 한 줄에 여러 개의 이제 쿼리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실행할 수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되나 볼까요? 네, 이렇게 놓고 엔터 치면 지금 보니까 now 얘는 이제 지금 이거는 워크벤치에서 이렇게 실행이 된 거고 제가 쓴 요 부분은 MySQL 클라이언트가 또 있거든요. 그 MySQL 클라이언트에서는 이게 한 줄로 실행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워크벤치는 맨 마지막 것만 결과가 나오네요. 클라이언트의 종류에 따라 좀 틀립니다. 그럼 테이블이란 걸 우리가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좀 용어를 일단 먼저 알아둘게요. 테이블에서 용어를 좀 알아둔다면, 마치 이 테이블은 뭐랑 비슷하게 생겼냐면, 아까 엑셀표. 엑셀 보면, 요렇게 모양 비슷하죠. 지금 엑셀에다가 제가 어떤 정보를 저장했냐면, 아이디,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했죠? 그럼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아이디가 2번,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한테 아이디가 2번인 학생의 이름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이디가 2번인 학생의 이름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고길동 이렇게 대답하겠죠? 왜 그렇게 대답합니까? 이 한 줄은 같은 관계가 있는 데이터일 거야.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요 한 줄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아이디가 2번인 것의 이름은 고길동, 아이디가 1번인 것의 이름은 홍길동,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가 있을 거예요. 즉 이 로우는 각각의 로우는 관련된 데이터죠, 여러분들. 그죠? 이게 이제 한 줄, 이 줄과 이 줄은 어, 관계된 데이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로우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름들만 모아놓은 걸 칼럼이라고 하고, 로우와 칼럼이 이렇게 겹쳐 있는 이 부분을 우린 뭐라고 말하냐면 필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현진이란 이름이 하나의 필드 값인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이제 음, 표 형태로 이렇게 값이 저장돼 있죠. 엑셀처럼 저장돼 있잖아요. 이렇게 엑셀처럼 저장되는 이런 것을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테이블. 그러니까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돼 있다? 테이블에 저장돼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엑셀은 보통 이렇게 시트를 만들어서 시트에다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값을 입력을 해주게 되는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런 테이블을 여러분들이 직접 생성을 해주셔야 돼요. 테이블을 어떻게 생성하느냐? 이런 명령을 이용해서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create table employees. 이 create table 뒤에 있는 얘가 뭐냐면 테이블 이름이에요. 테이블 이름이고, 이 가로 열고 가로 닫고까지 있죠, 여러분들. 요 안에 있는 게 뭐냐면 이 테이블이 가지는 칼럼에 대한 형식이에요. 그래서 무슨 칼럼이 있다는 뜻이냐면, 지금 칼럼이 몇 개냐면 이 컴마 기준으로 세어보면 되거든요. employee underbar id, first underbar name, last underbar name부터 여기 department underbar id까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 11개의 칼럼을 갖고 있는 테이블을 만들어라.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엑셀도 보면 여기 지금 제가 홍길동 이름 써 있고 이렇게 아이디 써 있는데 오른쪽 버튼 누르면 셀 서식이라고 돼 있고, 이 셀 서식에서 여러분들 뭘 할 수 있냐면 표시 형식이라고 해서 이걸 숫자로 취급할 거냐 아니면 뭐 일반 문자로 취급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정할 수 있잖아요. 얘가 이제 문자인지 숫자인지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테이블을 만들 때에도 이 칼럼이 인트라고 되어 있으면 숫자다. 요 칼럼은 숫자만 저장될 수 있는데 11자리 숫자까지 저장될 수 있다. 펄스턴드바 네임은 네임이란 칼럼은 문자다. 문자인데 20자까지 저장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칼럼이 어떠한 데이터 타입을 저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뒤에 있는 건 제약 조건이라고 하거든요.
last name은 반드시 값을 갖고 있어야 된다. 난 null이라는 거 값이 없어도 된다는 뜻이고요. 난 null이라고 되어 있으면 반드시 값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이블명, 이 employees라는 테이블은 이러한 컬럼들을 가지고 있어라고 명령을 내려주게 되면 테이블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테이블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SQL을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SQL이 뭐냐? 우리가 이제 SQL, SQL이라고 했죠? SQL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SQL에서 우리가 인서트라고 테이블 생성하는 문장도 배우고 테이블 삭제하는 명령도 배우고 테이블 수정하는 명령도 배우고 이런 것도 배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값을 저장, 수정, 삭제, 그다음에 어떤 값이 있는지 조회 이런 이제 이런 SQL. 그다음에 이제 권한을 부여한다든지 뭐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한다든지 뭐 이런 명령들을 우리가 이제 배울 수가 있어요. 이런 명령들을 배우는데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조회입니다. 조회.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조회가 이 SQL에서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린 조회부터 공부할 거거든요. 근데 조회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조회를 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하죠.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필요한데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 오라클 DBMS가 있거든요. 오라클 DBMS에서 사용되는 예제가 있어요. 예제 데이터베이스. 이 예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이 예제 데이터베이스가 HR 계정에 HR이라는 사용자 계정이 있어요. 오라클 DBMS에 보면은 HR 사용자 계정이 갖고 있는 예제 데이터베이스가 좀 많이 사람들이 SQL 공부할 때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거를 MySQL용으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게 있더라고요. MySQL용으로 제작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회가 가장 중요한데 MySQL용으로 제작된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조회를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이렇게 깃허브에 제가 올려놨거든요. 이렇게 올려놨는데 얘를 이용할 겁니다. 요 안에 깃허브 경로를 가보시면 이렇게 hr schema mysql.sql이라고 있어요. 이거 눌러보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데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죠? 굉장히 긴데 요게 이제 row라고 되어 있는 걸 누르면 요 SQL 전체가 나옵니다. 이걸 전체를 복사하셔가지고 전체를 복사해서 아까 MySQL 워크벤치 있었잖아요. MySQL 워크벤치에 가서 잠시만요. 이렇게 MySQL 워크벤치에 가서 전체 지우고 요 안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합니다. 근데 붙여넣기 하는데 맨 윗부분을 이렇게 가보면은요. 맨 윗부분을 가보면 이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라클용 HR 계정의 예제 데이터베이스를 이 사람이 MySQL용으로 바꾼 건데 지금 보면 HR 계정으로 HR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이 HR로 사용하려면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HR로 만들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저는 뭐라고 만들었냐면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examples db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HR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이 부분 use HR까지 제가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지우면 이 부분이 주성문이에요. 그럼 여기 보면 create 테이블이 뭐 하는 거랬어요. create 테이블은 여기까지가 테이블을 생성하는 문장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regions란 테이블도 만들어지고 countries란 테이블도 만들어지고 location도 만들어지고 departments도 만들어지고 해서 쭉 테이블을 만들어줘요. 쭉 테이블도 만들어지고 view라는 것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쭉 내려다 보면 여기 insert라는 문장이 나오죠. 이게 SQL에서 값을 저장하는 거예요.
리전스란 테이블에다가 이런 값을 저장해라 라고 해서 이 107번째 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보면 네. 2613줄까지가 이제 값을 저장하는 쿼리죠. 이거를 실행해주게 되면 샘플 데이터가 여러분들 DBMS에 저장됩니다. 자, 이거를 요거 있죠? 전체 실행하는 요 별표, 요 번개 모양 아이콘을 제가 눌러주게 되면 지금 여기 보시면 테이블이 쭉 생성이 되고 인서트 문장이 쭉 실행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이라는 걸 생성하고 있습니다. 제약 조건이 뭔지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샘플 데이터가 쭉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또 실행하면 안 되니까 이거 전체 선택하고 제가 지워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테이블이 뭐가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show tables라는 명령을 내리면 MySQL에서 사용되는 명령인데 테이블 목록을 보여달라라는 명령이에요. 이렇게 써주고 번개 모양 아이콘을 눌러주게 되면 테이블, 지금 자동으로 만들어진 테이블 목록이 나옵니다. 몇 개의 테이블이 만들어졌냐면 컨트리스부터 리전스까지 테이블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죠. 요 employees는 이제 사원 정보가 들어가 있는 테이블인데 요 안에 있는 정보들을 몽땅 보려면 어떻게 하냐? select 별표 from employees라고 해주고 실행을 해주잖아요. 요 SQL 문장을 실행하게 되면 employees 테이블에 있는 정보가 이렇게 나오죠. 마치 엑셀표 같죠? 이렇게 보면 employee ID는 100.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employee ID가 100인 사람의 first name과 last name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스티븐과 킹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죠. 이게 하나의 로우가 됩니다. 요 SQL은 뭐냐? select 별표 from employees는 자, 프롬절 뒤에는 테이블명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테이블명, employees 안에 있는 모든 정보를 보여줘. 이런 명령이죠. 그럼 실행하면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테이블에 있는 정보를 처음 한번 조회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는 어떤 내용을 배울 거냐? 지금 설치한 데이터베이스 있죠? 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들을 조회하는 명령들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왜 조회하는 것부터 배운다고 했어요? SQL에서 가장 중요한 게 조회니까. 이 조회를 잘해야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을 잘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